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9월 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내용이 좋으시다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안 좋아도 좀 어여삐 봐달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미국 민간 군사회사 파견 검토,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영국 보도, TBS 일본 언론입니다. 8월 31일 보도했습니다. 서방 각국이 우크라이나 제공을 검토하는 안전보장을 놓고 미국이 군 지상부대 대신 민간 군사회사 요원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장기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민간 군사회사 요원을 파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의 텔레그래프지가 8월 30일 날 보도했다. 전투 정지 후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놓고는 영국과 프랑스 등이 지상부대 파견을 검토하는 한편 미국은 군 지상부대는 파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그 대신 계획으로 유럽 동맹국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민간 군사회사 요원을 파견한 적이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전선 경비와 기지 건설 등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용병의 시대가 왔구나. 역사는 전투 전문 종족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가 아닌 수익 사업을 위한 군사회사. 그래서 러시아에 북한군이 참전을 했는데 러시아를 그 북한 용병이라고 돈 받고 가는 거니까 물론 싸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러시아 북한 용병을 대적할 용병은 누구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말이 통하고 그다음에 이게 여기 북한군이 맞는 어떤 지역 뭐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대적할 만한 거는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파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민간 용역 회사 이름으로 미국 거기에 들어가서 공식적으로는 파견 안 하는 겁니다. 시 주석 대국 역할 어필 노린다.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타케야마 텍지로가 매일신문, 마이니치 신문에서 8월 30일 날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제체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8월 31일 중국 텐진에서 개막됐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인도의 모디 수상도 텐진에 입성. 가맹 10개국 등 관련국 외에 비가맹국인 베트남 등도 추가한 총 20개국 이상의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론의 인류 운명 공동체 이념을 호소하고 보호주의적 정책에 경도되는 트럼프 미 행정부와 선을 긋고 SCO의 장에서 다각주의를 추진하는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킬 생각이다. 트럼프 씨의 미국 제일주의에 불만을 강하게 하는 글로벌 사우스 신흥 개도국이 모이는 SCO는 중국 주도의 신질서 형성을 어필하는 모습의 기회가 된다. SCO는 중로와 중앙아시아 4개국이 2001년 상해에서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창설, 17년에 인도와 파키스탄, 2023년에 이란, 2024년에 벨라루스가 가세했다. 몽골과 아프가니스탄이 없어보고 이집트와 터키 등 14개국이 대화 파트너국이다. 시시는 31일에 모디 씨와 회담, 푸틴 씨와는 9월 2일에 회담할 전망. 푸틴 씨는 베이징시에서 3일 열리는 항일 전쟁 승리 80년의 군사 퍼레이드에도 참가한다.
퍼레이드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시진핑 옹화가 그 인류 운명 공동체 말이란 걸 쓰는데 이런 표현들은 약간 종교적인 냄새도 나는 표현이기도 하죠. 정치적인 용어라기보다도 문화적인 용어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회 문화 이런 계통. 이 말이 C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울리는지 저는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핵심은 미중 대립인데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를 중국 편에 들어오게 하는 말로 들린다. 스타워즈로 치면은 미국이 악의 제국이고 중국이 착한 연합국의 의장국을 역할을 하는 모양 이런 거를 희망하는 것 같아요. 나는 착한 엉아, 트럼프는 나쁜 엉아 이렇게 하려는 모양이죠. 한국 2022년 2024년 공식 분담률 2.574%, 139개국 중 9위. AI의 답변입니다. 닭가꾸치 코타 언론인 지바대 개공 교수는 보충어로서 댓글 텐진 거주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있었습니다. 만 현지는 엄격태세로 주민은 가능한 한 외출을 하지 않도록 요청받고 있다고 한다. 공항도 마을도 반짝반짝 청소되어 언제나 회색 하늘도 맑음. 그리고 캔 뭐라고 하는 그 독자가 댓글을 올렸는데 관련 그런 지식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 유엔 통상예산 분담률의 주요 국가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이 22%, 중국이 15.254%, 일본이 8.033%, 러시아는 1.866%밖에 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분담률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분담금이 적은 반면 상임 이사국으로서의 강한 발언권,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과 부담의 균형이 잡혀있지 않다는 비판은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면서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러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은 적은 상황은 유엔의 기능부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은 나라로부터 공짜타기라는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엔의 분담금은 경제 규모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분담금을 부정하게 적게 내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지금 보면은 러시아의 경제 규모는 1.866인데 그 우리나라가 그 2.574니까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있는 그 한국의 그 전체 경제력이 러시아를 앞선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원자, 핵 무기 이런 거. 일본이 8.033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3배 반 정도, 3배 반 정도가 일본의 경제 규모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좀, 요런 그 유엔 분담금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이 10위 안에 들어간다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선진 10개국 안에 들어가고 G7 회의에서 조만간 G8 내지는 뭐 이런 거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지금은 9위니까 한 7위 정도 들어가서 7, 그래서 G7에 들어가는 나라가 우리나라도 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방중 특별열차 경계, 북중 국경 과거엔 통과 후 환영, 조일신문에서 8월 31일 날 보도했습니다. 아사히신문, 북중 국경에 위치한 중국 동북부 라오닝성 단둥시에서 경비가 강화되고 있다.
김 씨가 방중 때 특별 열차를 타고 단동시를 통과하는 것을 겨냥한 경계태세로 풀이된다. 일부에서는 숙박 규제도, 호텔 측 설명은 또 단동시 내 일부 호텔에서는 외국인의 숙박이 규제되고 있다. 규제의 기간은 9월 3일까지, 5일까지 등으로 호텔에 따라 다르다. 한 숙박 사업자는 공안당국으로부터 규제 통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러시아 북중로 공조 강화 기대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으로 중국 러시아와의 3자 정상회담 등을 열 것인지가 초점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북한과의 군사동맹화가 진행되는 러시아의 우샤코프 국가안보보좌관은 8월 29일 푸틴 대통령과 김씨의 회담을 조율 중이라며 베이징에서 9월 3일로 예정된 기념식 군사 퍼레이드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른쪽에 푸틴씨, 왼쪽에 김씨가 줄을 선다고 밝혀 삼국 간 공조 강화 의지를 비쳤다. 뭐 상하이 SCO 뭐 기구 20개국이 어쩌고 저쩌고 오고 그다음에 온 김에 이제 전승절 그 퍼레이드에 참여할지 모르지만은 주인공들은 북중로, 북로중이 되시겠네요. 그 다들 그 남한도 조그만 땅덩이고 북한도 조그만 땅덩인데 저 북쪽 그 애들한테는 또 대우를 받는 또 그런 거. 자관 이 한반도가 매우 이 대립의 경계선을 상징하는 나라가 돼 있습니다. 통일교회 한학자 총재 자신의 관여 부정 한국 언론, 뭐 국내 언론도 얘기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TV 뉴스 이게 아사히 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내가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이른바 통일교회로부터 명품을 받은 대가로 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건에서 교단의 한학자 총재가 자신의 관여를 부인했다고 한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뭐 벌써 여러 번 나온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윤 씨 아내 김건희 씨를 둘러싸고 통일교회로부터 850만 엔 정도의 명품 등을 받는 대가로 교단의 사업이 한국 정부의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넣은 등의 혐의로 기소되고 있습니다. 체포된 교단 관계자는 특별검사의 조사에서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 실행했다는 교단 전체의 관여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총재는 31일 교단 관계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이나 금전거래를 지시한 적은 없다며, 그러니까 불법적인 거는 안 했지만은 합법적인 것은 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 모르겠어요. 자신의 관여를 부인했다고 한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한편 특검은 조만간 한 총재 조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 사진을 제대로 못 봤었는데 이렇게 생기신 분이네요. 그 관상을 보면은 돈이 빠져나가는 관상일 것 같은데요. 뭐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일본 모두 한학자의 통일교의 죽이기. 근데 그 미국에 있는 그 통일교회는 그 문선명의 아들들이 가서 또 자리를 잡고서 또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있고, 미국 언론 그 UPI도 그 인수를 해서 그 가지고 있죠. 한국 내에서는 세계일보를 가지고 있고, 일본 내에서 언론기관은 뭐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교 단체임에는 확실합니다. 전 대한민국 영부인 김건희 기소, 국내 뉴스도 뭐 모든 언론 매체가 다 뿌렸습니다만은 좀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는지 보고 싶어서 마이크 호이어, 지금 아까 얘기한 UPI, 이게 그 통일교 계통이 인수한 언론 매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8월 30일 날 보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금요일 전 한국 영부인 김건희 씨를 남편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의 부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영향력 행사, 뇌물수수, 주식 조작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코리아 헤럴드의 보도에 따르면 김 씨, 이번 사태로 인해 대중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진실을 붙잡고 이 시간을 견딜 것입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특검은 김 씨는 남편의 2022년 대선 경선 동안 50차례에 걸쳐 무료 여론조사 자료를 받았고 김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도왔다고 비난합니다. 2022년에 그 정당의 후보 지명을 받게 하려고 했었다 그런 얘기죠. 또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관련된 주식시장 조작 사기를 가담하고 34,244달러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혐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이렇게 싼가? 이게 글쎄요. 통일교 고위 관계자는 캄보디아에서 관련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대가로 김 씨에게 샤넬 디자이너 핸드백 2개를 건넸다고 합니다. 통일교에서 보는 거는 샤넬 핸드백 2개, 귀금속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한국 아줌마들이 완전히 싫어하는 얼굴이에요. 완전히. 그 한국 아줌마들한테 점수를 따야 그 다음에 되는데, 아예 그냥 첫 시작부터 한국 아줌씨들한테 아주 그냥 눈밖에 났어요. 눈밖에. 이게 될 리가 없지 뭐가. 정체워스트 도시 반납될까? 구마모토의 신고속 최대 중요 구간의 정비 드디어 시작된다. 구마모토 순환연결도로 탈건뉴스 8월 30일입니다. 연달아 사업하고 있는 나카큐스도 낙가니까 그 중부지방이라는 거로 이해가 됩니다. 구마모토 순환연락도로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뚝박기식 그것이 된다. 이런 거를 하고 쭉 표현하고 있는데 순환도로 만들고 어쩌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대만의 반도체 대기업인 TSMC의 자회사 JESSM의 공장이 진출하는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의 입지도 가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류 내지는 교통혼잡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개선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구마모토 중핵공업단지에서 구마모토 공항까지의 소요 시간을 보통 때는 약 76분, 혼잡 때는 25분, 늦은 약 101분 이렇게 많이 걸려서야 물류란 건 시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개선 작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한국은 우리나라 반도체 클러스터 어디 만들겠다고 화성 쪽인가 어딘가 뉴스가 나왔는데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고 있는지 이거는 정부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뭘 지원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제대로,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네들이 반도체를 다시 일으키려고 지금 이렇게 기를 쓰고 있는데, 한국은 얼마나 지금 인프라를 지원해주고 있는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한국 여행수지 2024년 100억 3,800만 달러 적자. 힙합 컬트 인기리의 방한 외국인 손님 증가, 등장하는 장소 음식에도 관심. 연합뉴스가 8월 31일 날 보도한 내용이고 이것은 낙산공원의 캐대언에 나온 그런 거를 좀 상징화해서 캐릭터화해서 이렇게 소개한 거네요. 방한 외국인 손님 2천만 명이 달성됐다. 관광객 지출 확대가 과제다. 다만 한국의 여행 수지는 여전히 적자다. 지난해 적자액은 약 100억 3,800만 달러에 이른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돈 쓸 곳이 없다는 말도 심심찮게 듣는다. 또 서울 등 수도권에만 관광객이 몰린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관광객 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가치를 창조하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뭐 이런 표현을 했네요. 뭐 캐대언이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돈 버는 놈은 따로 있어요. 인도네시아 재무상 자택 습격 항의 시위 격화, 의원들 표적으로. 자, 이거는 봤는데, 교토통신 내용입니다. 국회의원의 고액수당에 항의하는 데모가 격화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31일 일부 폭도가 자카르타 근교의 무르야니 재무장관의 주택을 습격, 가재도구를 약탈했다. 무르야니 씨는 본인은 부재중으로 무사, 그 밖에 국회의원 3명도 주택도 30일 습격당했다. 무르야니 씨나 친족은 습격 전에 피난, 주택은 군인들이 경비하고 있었다. 무르야니는 과거 세계은행 전문이사를 맡아 국내외에서 신뢰가 두텁지만 프라보워 정권의 재무장관으로 유임된 이후 예산관리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습격당한 의원의 일명은 8월 의회 예산을 요구하는 사람은 세계 제일 어리석다라고 반감을 사고 있었다.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애들이 재무 뭐 장관 했을 때, 그 우리나라는 세입이라고 그러나요? 그 허건나 싸움질하고 하는 새끼라고 얘기합시다. 그 국민들, 그 폭도들의 입장에서는 뭔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 처먹고 있냐. 국민들 생활은 아주 죽겠는데. 뭐 이런 건지, 나중에 또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또 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설계한 얼음고속도로 부산항은 끝났다. 북극 항로 국제정세 무역 타일러 볼거예요라고 딱 빠른 말로 그냥 쫙 깔았는데 이 친구가 뭔가 아는 것 같긴 한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북극 항로 열리면 여론이나 단축이 된다. 물류 시간은 그냥 돈이다. 경쟁력이 높아진다. 그런데 공짜 정심은 없다.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내빙성박이 필요하고 러시아 쇠빙선이 동행해야 되는 게 현실이다.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북극 항로 사실 러시아 나발이 아니냐. 원자력 쇠빙선 가지고 있다. 러시아가 키퍼 역할을 하겠다. 북극 항로에. 부산항 세계 5위권 한국 컨테이너 환승 항구인데 거대한 물류센터는 마찬가지고 핵심 화보는 LNG 히토류일 것이다. 저장하고 가공해야 한다. 기존의 성공 방식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현재의 컨테이너 환적 그냥 유지한다면 그러면은 부산항은 쇠락할 것이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LNG나 뭐 히토류 등의 북극 항로의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유발 하라리가 육로가 막히면 해상으로 옮겨갔다는 역사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류 역사상 북극 항로 처음 경험해 보는 것이다. 21세기 새로운 지리,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재명 정권이 되자마자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긴다.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발 하라리의 말을 인용한 것 같은데 지리는 주어진 상수가 아니다. 재창조해야 하는 변수이다. 요거 능동적으로 아주 잘 표현한 거 있어요. 상수란 거는 뭐 그냥 뻔하고 그런 거야. 이렇게 되는데 변수를 우리가 중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부산항을 재창조해야 된다. 부산항이 안 어울리면은 북극 항로 열리면은 혹시 알겠어요? 그 북한의 나산지구라든지 원산이라든지 뭐 동해안 쪽에 그런 데도 좀 좋지 않겠냐? 아니야, 그건 또 좀 너무 멀고요. 부산, 제주도도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부산항이 그 역할을 해왔으니까 두루 좀 북극 항로의 출발점이 되기를
강력히 좀 희망하게 됩니다. 세븐아이 설립 20년 만에 재출발. 지지통신경제부 8월 31일 날 보도했습니다. 세븐아이 홀딩스 산하 종합 슈퍼마켓 이토 요카토를 운영하는 이토 요카토 등 30여 개 업체가 연결해서 빠진다. 편의점 경영에 집중하는 세븐아이의 구조개혁의 일환이다. 요카토는 창업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세븐아이의 창업이지만 미국 투자펀드 베인 캐피탈 산하로 재출발한다. 그러니까 편의점업만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미국의 베인 캐피탈한테 팔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7월 중순에 캐나다의 편의점 대기업이 매수 제한을 철회해 작년 여름부터의 소동의 종지부를 찍혔다. 요카당은 1920년 문을 연 양화당의 뿌리다. 여기 양화라는 게 서양식 파니까 의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의류품에 더해 식품이나 일용품을 취급하는 종합수포로서 성장해 이온이나 과거의 다이에와 함께 일본의 소매업 발전의 이익을 담당했었다. 하지만 캐주얼 의류, 유니클로 등의 전문점이나 인터넷 통신 판매에 되도록 근년은 공정이 계속되었다. 저출산 고령화나 고물가 등을 배경으로 소비자의 요구는 어지럽게 변화하고 있다. 영업에서는 디스카운트점 돈키호테가 방일객 수요를 끌어들여 집객으로 연결하고 있다. QC가 집안인 트라이얼 홀딩스는 대기업 슈퍼의 사이토모를 산하에 거두어 독자적인 IT 기술을 무기로 관동권에 본격 진출한다. 요카토는 식품 사업에 집중할 생각이다. 여러 가지 문어발식 경영을 했다가 세븐아이가 우리는 편의점에 이제 집중하겠다. 우리나라 지금 편의점 말고 홈플러스 이런 거 그냥 MBK 얘네들이 과연 돈 벌려고만 하는 거지 이 국민 생활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을 닫고 생존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는데 대형 소매점이죠. 편의점 말고 대형 소매점으로서는 이마트 그다음에 이제 또 공개된 상장 기업은 아니지만은 롯데 쇼핑 산하에 있지만 롯데마트 그러니까 이마트하고 롯데마트의 2파전으로 지금 될 것 같고 홈플러스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쇠락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또 요카당이라고 돼 있네요. 알선의지 이렇게 사진을 소개했습니다. 한미 정상회의 일어난 사실들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리뷰를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다 읽으면서 진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익히 저도 많이 취급을 했고 한 얘기인데 유명 유튜버가 한미 정상회담을 왜 다루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도 한번 해본다 이랬는데 말 중에서 국가 지도자를 호칭한 표현에서 우리는 좀 비하하는 경우도 있죠. 저는 이칸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건 비하가 아닙니다. 징기스칸 할 때 칸자를 써가지고 이칸, 육칸 이렇게 대통령 세 글자보다는 한 글자가 빠르니까 이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님자 안 붙인다고 오해하지 말라는 또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객관성을 얘기할 땐 님자를 붙이는 게 아닌 거는 우리가 상식으로 안다 이 사람아. 너무 유명하다고 좀 너무 까불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물론 능력도 있고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사전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방어박을 왜 그렇게 치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부 공격을 당하면 당하는 거지 뭐가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걸 계속 보는 이유는 이런 사회 경제 정치 문제를 엔터테인먼트화해서 진행한다는 게 이 사람의 역량이라고 봅니다. 젊은 사람들이 흥미를 유발하게 만드는 그 진행력이나 말솜씨나 이런 것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표현들이 또 재밌고, 뭐 여기 애들이 저 펜 좀 갖다 줘, 뭐 이런 거라든지, 또 우리나라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영토화는 불가능이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이미 매국노 발언을 했죠.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한국이 52번째 주면 하면 모든 만사가 해결되겠구만. 국방비 안 늘려도 되고, 또 뭐 미국으로 공장 그렇게 많이 안 넘어가도 되고, 관세 없어지고, 얼마나 좋은 거냐 이게요. 또 인구도 줄고 그러고, 어차피 지금 뭐 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다민족 미국처럼 다민족 국가가 되는 21세기 그 한국, 그러니까 코리아 스테이트, 코리아 주, 뭐 안 될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이 변하는데. 그걸 혹시 알아요? 코리아 스테이트에서 아메리칸 프레지던트가 나올지? 그거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이시바 총리가 일한미라고 표현을 했답니다. 보통은 자기네 나라에서 얘기할 때는 자기네 나라 먼저 쓰죠. 일미한의 순서로 옛날에 썼는데 이제 일한미라고 썼다. 근데 저도 이거는 이미 느낌 같은 거로 해서 벌써 미리 표현했었죠. 한중일 할 때 저는 한일중으로 이제 변경해 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적으로 한중일 그러는데 아니다. 한일중 해야 된다. 그게 이시바 총리도 생각이 저하고 비슷하니까 어, 일한미라고 표현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저간 어떤 동질의식을 느끼고 싶은 그런 이시바 총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